알로람 영입니다. 드디어 2019 제2회 넘버원 카드샵 매치대회 결승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차전 영상이 앞에가 잘려 있어가지고 못 올리지만 2차전 영상부터라도 부디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전은 왼쪽에 있는 조로아크 GX, 레시람 리자몽 GX 덱이 승리를 가져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공은 후파블레키가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양측 스타트는 나온과 후파인 상태에서 먼저 EV 두 마리를 벤치에 깔아두고 악에너지를 후파한테 붙여준 뒤에 난천을 사용하였습니다. 난천은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놓고 섞은 뒤에 새롭게 6장을 들어갈 수 있는 카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른쪽에 후파블레키의 픽이 상당히 참신했다 생각했던 게 뮤츠뮤 태그팀 GX가 강세이기 때문에 후파를 처음엔 탱커로 쓰다가 어테코로 바꾸는 순간 전세 역전할 수도 있고 각종 1점 덱이나 칼라마네로 덱을 상대로도 강했기 때문에 좋은 픽이라 생각이 듭니다. 왼쪽에 레시라무 리자몽 GX, 조로아크 GX 덱은 포켓몬 통신을 사용했습니다. 패에 있는 조로아크 GX를 상대한테 보여주고 덱으로 넣은 뒤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로아를 찾아와서 벤치에 내려두었네요. 추가로 스타디움 카드로는 거대한 화덕, 나옹행에 붙어있는 포켓몬 도구는 뉴턴보드입니다. 이어서 릴리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차례에는 8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드로우를 보게 되었네요. 8장이 된 패에서는 다양한 카드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기본 포켓몬인 EV도 보이고 있고 조로아크 GX나 불꽃결정, 용족공 등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히트팩토리 프림스타도 있지만 이미 이번 차례 스타디움 카드를 내려두었기 때문에 히트팩토리 프림스타를 통한 드로우를 보진 못하겠네요. 여기서는 먼저 거대한 화덕을 기본 풀에너지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풀에너지를 2장 패에 추가했습니다. 이어서 패에 있던 EV를 내려놓으면서 기본 풀에너지를 붙여줘서 에너지 진화 특성을 사용합니다. 붙인 에너지 타입과 관련된 진화 포켓몬을 덱 위에서 바로 진화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프라이즈에 갔는지 진화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플레이가 조금 아깝긴 하지만 EV의 퀵 드로우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옹을 후퇴시키고 EV를 배틀필드로 내보내서 퀵 드로우를 사용합니다.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한 장을 드로우할 수 있지만 3은 홀수는 뒷면 취급하기 때문에 드로우하지 못합니다. 오른쪽 후파블레키는 포켓기어 3.0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는 서포트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7장 중에 서포트 카드가 없었는지 서치하지 않네요. 이어서 패에서 하이퍼볼을 사용했습니다. 패 2장을 코스트로 지불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후파를 찾아와서 벤치에 내려둔 뒤에 다시 한번 난천을 사용하네요. 더블 무색 에너지가 나온다면 배틀필드에 있는 후파가 초염동력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80데미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이고 배틀필드에 있는 EV를 기절시킬 수 있게 되었네요. 추가적인 후파까지 벤치에 내려놓고 초염동력 80데미지로 EV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먼저 가져갑니다. 왼쪽에 조로아크 GX를 조로아 위에 진화시켰습니다. 이어서 용족공을 사용해서 불에너지 2장을 조로아크 GX한테 붙여주고 추가적인 조로아 2마리를 깔아놓네요. 이어서 거래 특성으로 패에 있는 구의 머리띠를 버리고 2장을 드로우했습니다. 후파의 특성 밴디트 가드는 상대 GX, EX 포켓몬으로부터 기술의 데미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조로아크 GX가 배틀필드로 나가서 라이어 비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80 데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대로 차례를 종료하고 후파블레키의 차례로 넘어가네요. 패에 추가적인 악에너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벤치에 있는 후파한테 붙여주고 카운터 캐처를 거대한 화덕을 코스트로 사용해서 아마 덱에 불에너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덱 체크와 동시에 패를 압축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카운터 캐처가 중요한 카드이긴 하지만 버렸던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니나의 대접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포함해서 자신의 패가 6장 이상이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카운터 캐처를 어쩔 수 없이 버렸던 모양입니다. 벤치의 EV를 블랙키로 진화시키고 네스트볼을 사용하네요. 자신의 덱에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로 바로 꺼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강도를 꺼내왔습니다. 후파 블랙키 덱이라고는 했지만 꼭 후파 블랙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런 류의 서버 데커 카드도 들어가네요. 추가적인 카드 사용 없이 초염동력으로 80 데미지를 주고 차례를 종료하였습니다. 조로아크 GX 덱 같은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알로라 질버기를 세워서 밴디트 가드 특성을 없앤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먼저 구주마를 거대한 화덕을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불에너지를 한 장만 패에 추가했습니다. 이어서 한 장을 나옹에게 붙여주고 메타몬 크림스타일 벤치에 내려놓은 후에 프레셔스볼을 사용하네요. 프레셔스볼은 자신의 덱에 있는 GX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로아크 GX를 서치해서 진화시키고 친구 수첩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서포트 카드 2장을 상대한테 보여준 후 덱으로 놓고 셔플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차례 서포트 카드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에 보이고 있는 릴리에를 사용하기 위해서 압축을 했었네요. 릴리에는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할 수 있습니다. 6장이 된 패에서 추가적인 네스트볼을 사용하네요. 여기서 벤치에 내둘 포켓몬은 레시라무 리자몽 GX를 미리 키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여기서는 레시라무 리자몽 GX가 아니라 알로라 질퍽이가 있다면 알로라 질퍽이를 내려놓은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불발로 처리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되게 알로라 질퍽이가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레시라무 리자몽 GX를 코스트로 거래를 사용해서 들어왔고, 하이퍼볼을 카푸나비나 GX와 네스트볼을 코스트로 피장파장 특성 마샤도를 가져온 후에 바로 특성을 사용합니다. 마샤도를 패에서 벤치로 내려놓았을 때 서로의 플레이어는 서로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뒤에 새롭게 4장을 드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상대 패를 견제해서 상대 패에 구즈마가 없다면 메타홍 프림스타를 지키고, 돌아오는 차례 메타홍 프림스타를 알로라 질퍽이로 진화시켜서 후파를 뚫는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거래로 카프나비나 GX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추가적인 2장을 드로우하고 차례를 종료합니다. 오른쪽에 후파 블랙키 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더블 무색 에너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EV를 거대한 화덕의 코스트로 사용해서 아무 카드도 찾아오지 않고 잠식된 벌판으로 스타디움을 교체하였습니다. 피장파장 특성으로 패가 4장이 된 후에 정규드로우로 5장이 된 패였지만 더블 무색 에너지를 벤치 있는 후파한테 붙여주고 릴리에까지 썼기 때문에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릴리를 썼던 시점에서 구즈마를 사용할 수 없고 프라이즈도 후파 블랙키칙이 더 적기 때문에 카운터 캐처를 사용할 수 없어서 여기서는 메타홍 프림스타를 지킬 수 있었네요. 초염 등력으로 조로아크 GX에게 추가적인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조로아크 GX 측은 프레셔스 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GX 카드를 패에 추가하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없는지 카드를 찾아오지 못하고 있네요. 아까 전에 EV의 에너지 진화도 그렇고 프라이즈 체킹을 안 해서 여러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해머리띠를 코스트로 거래를 사용해서 카드 2장을 드로우합니다. 현재 배틀필드에 있는 조로아크 GX가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세이프하기 위해서 프레묵약을 사용해서 HP를 모두 회복시켜주네요. 이어서 불꽃 결정을 사용해서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불에너지 3장을 패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용족공과 알로라 질퍽이만 있다면 조로아크 GX의 발비를 만족시켜주면서 배틀필드에 있는 후파를 기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지막 거래를 사용해서 하이퍼볼을 뽑았습니다. 네스트볼과 불에너지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 있는 알로라 질퍽이를 서치해와서 메타홍 프림스타 위에 진화시켰네요. 이로써 라이엇 비트 120에 잠식된 벌판 10 추가해서 130으로 후파를 기절시키고 처음으로 프라이즈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이 5대5인 와중에 오른쪽에는 악에너지를 블랙키한테 붙여주고 네스트볼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네스트볼은 불발, 두 번째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벤치에 추가하려고 하는 포켓몬은 여기서는 추가적인 후파를 내려놓네요. 알로라 질퍽에 의해서 밴디트 가드가 없어진 상황에서 여기선 구즈마가 있었습니다. 알로라 질퍽이를 끌어내면서 배틀필드로 블랙키가 나가는데요. 블랙키의 원수갑기가 기본 30 데미지이지만 이전 차례 자신의 포켓몬이 상대 포켓몬의 기술에 의해서 기절했다면 90 데미지가 추가되고 잠식된 벌판에 의해서 130 데미지로 기절시킬 수 있었네요. 왼쪽에 조로아크 GX 덱 측은 벤치에 레시라무 리자몽 GX를 내려놓고 기본 불에너지를 붙여주고 부스터 GX를 코스트로 거래를, 하이퍼블로 코스트로 거래를 사용했습니다. 패가 상당히 많아진 상황에서 여기서는 구즈마나 쿠쿠이 박사 등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쿠쿠이 박사로 카드 2장을 드로우하면서 이번 차례 자신의 포켓몬을 사용하는 기술의 데미지가 플러스 20대입니다. 라이엇 비트가 각종 버프를 받아서 150 데미지로 블랙키를 기절시켰네요. 현재 프라이즈 상황이 4대4 동점인 상황에서 알로라 질퍽이를 잃은 시점에서 후파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더블 블레이즈 GX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후파와 EV를 기절시킨다고 하더라도 프라이즈 한 장이 남습니다. 여기서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가 기대되네요. 벤치에 있는 화강돌은 원한사키라는 특성을 사용해서 차근차근 데미지 카운트를 올려갑니다. 원한사키는 한 차례에 한 번 이 포켓몬의 데미지 카운트를 한 개 올릴 수 있는데, 화강돌의 기술 괴로운 외침이 이 포켓몬에게 올려져 있는 데미지 카운터 수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데미지 카운터를 쌓고 있습니다. 구즈마를 사용해서 여기서는 나옹을 선택했네요. 괴로운 외침은 기본 10 데미지에 올라가 있는 데미지 카운터 수 곱하기 30 데미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딱 70 데미지로 나옹을 기절시켰습니다. 유턴 보드는 필드에 스트레시 냈을 시에 패로 돌아오기 때문에 패에 추가한 유턴 보드를 마샤도한테 붙여주고 배틀필드로 조로아크 GX가 나간 뒤 라이엇 비트로 화강도를 기절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져올 수 있는 프라이즈를 가져올 뿐 후파를 뚫을 수 없다는 것은 매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후파가 배틀필드로 나가고 후파 블랙키의 차례로 넘어갑니다. 포켓기어 3.0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하고 이번에 패에 추가할 카드는 구즈마를 가져왔네요. 이렇게 되면 기본 악에너지가 있다면 EV를 블랙키로 진화시키면서 원수가 앞뒤로 큰 딜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악에너지가 패에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조로아크 GX가 후파의 밴디트 가드 특성을 뚫을 만한 조건이 없었는지 항복으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로써 결승전은 3차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